의심이 외도에 대한 의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40대 부부고요. 사실상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불륜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녹음기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지난해 4월인데요. 남편의 승용차 팔 거치대 부분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숨겨둡니다. 그런데 결국엔 남편한테 발각이 됐고요. 경찰에 남편이 신고를 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어제 울산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이렇게 남편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과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과 어떤 죄가 더 나쁘냐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예. 그냥 국민 일반 감정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외도를 실제로 했거든요. 예. 실제로 했고 이제 그게 의심이 되니까 녹음을 한 건데 물론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실제 외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증명하기에 따라서 이혼을 할 때 누구 책임이냐 그리고 예. 재산 분할을 할 때 누구 책임에 따라서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외도가 의심이 되면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증거를 다 잡아야 될 것인데 예. 그 증거를 잡는 행위로 녹음을 한 것이 저렇게 실제 이제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은 이제 옆에 두 분 변호사님 앉아 있으시면서 당연히 이건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예. 일반인인 저로서는 좀 사실 납득이 안 된다. 예. 저런 경우에는 많은 형량 참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녹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게 팔거치대는 굉장히 적발되기 쉬운, 들통나기 쉬운 곳이고요. 운전석 또는 조수석 밑에 자석으로 붙이는 게 요즘에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또 기계까지 또 나오기도 했고요. 뭐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건데 사실 범법은 범법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이렇게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혼 소송도 진행하고 또 이렇게 형사적으로 또 서로 또 고소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사실은 부담을 많이 느껴서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하하고 뭐 이혼 소송으로 하고 관계를 종결하는 대신에 그렇다면 예. 형사적으로도 서로 문제를 삼지 맙시다. 아니면 또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뭐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원만하게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초범이고 범행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참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앙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예. 그리고 또 수사기관 그리고 재판부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칼같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실제 그래가지고 남편은 외도를 했었고 이게 이제 손해배상 소송도 같이 가려져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아내는 내연녀라고 하는 여성에게 돈을 지급을 하긴 해야 돼요.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불법적인 어떤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그 녹음을 그냥 본인이 듣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이것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면 결국 불법 녹취된 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보통은 이거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맞고소나 맞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 마음을 풀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를 하는 그런 사건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 내연녀 같은 경우에 내연 관계다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그런 어떤 적나라한 내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소라고 해서 이거 불법으로 불법으로 녹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사생활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니까 너는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소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 법원 판결은 불법 녹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내에게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했고요. 예. 내연녀에 대해서는 이 가정 파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논설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적인 어떤 감정을 좀 받아들여서 녹음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죄책이 가볍다라고 예. 위자료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내연녀에게 조금 더 위자료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좀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은 그렇지만 어쨌건 집행유예지만 징역형을 받은 거니까. 네, 그리고요. 보통 이렇게 감정이 상한 경우에는 예. 사실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를 고지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우회로를 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예. 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든요. 예. 그래서 배우자의 어떤 그 부정한 행위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알리거나 예. 또는 인터넷상에 유포하거나 그것도 이렇게 처벌되죠. 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처벌을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이런 그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속 편하겠다, 속 시원하겠다. 내가 이렇게 네. 해야 잠잘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처벌을 감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